눈물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전체적으로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온 거 다 풀게요. 노트북에서만 질문이 있고요. (3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허수는 항상 bi 프로 나타낸다. 무슨 소리야? a 더하기 bi 프로죠. 틀렸고. 2번 3은 복소수가 맞고 틀렸고. 3번 3 빼기 5i의 허수 부분은 빼기 5라서 틀렸고. 4번 i는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인 거지 음수인지는 모른다. 복소수는 허수는 양수 음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허수인 거예요. 5번 복소수의 허수 부분은 실수이다. 그렇죠.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6번 그거를 계산하세요? 계산하세요인데 6번은 와 이 느낌. 첫 번째 거 전개 6 써야 되나? 쓰자. 간만에 좋아. 이 느낌. 시우스 칠판 개판이야. 이건데요. 얘는 요러요러해서 6, 요러요러해서 2, 8. 허수 부분은 요러요러해서 4, 요러요러해서 3, 1이네. 뒤에 놈은 실수를 하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 플러스 i를 곱하는 거니까 3이고요.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i를 곱합시다. 그러면 실수분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없네. 허수 부분은 i 2i 3i 날아가고요. 그래서 답은 8 플러스 2i. 그 다음에 11번 x는 2 빼기 3i다. 이런 얘기죠. x를 이렇게 주고 x에 대한 고차식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뭐하라 했노? 차수 떨구기요. 차수 떨구기를 하려면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만드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곱이죠. 그러면은 플러스 4는 마이너스 9다니까 넘기면은 플러스 14?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5, 5 나누기 1, 마사 13. 그러면은 목수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마이너스 1배 쓰시다. 얘를 없애고 싶었는데 동작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5만 남자가 더 이상 안 나눠지거든요. 요게 나머지고요. 저기 x 자리에 2 마이너스 3i를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1. 마이너스 3i에 마이너스 200 이거네요. 1 플러스 6i. 그 다음 12번 연재하고 이건 이제 함수죠. fa,b라는 함수는 a 빼기 bi분의 a 더하기 bi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먼저 나오는 수나 문자를 분모 분자의 실수 부분 놓고요. 암수는 설명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근데 그 값을 구해라. 총 몇 개냐? 총 20개. 20개의 분수겠죠? 20개의 분수의 합을 계산해라. 그런 얘기죠. F2,1은 당연히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2 빼기 i분의 2 플러스 i. 그 다음 거는 4 빼기 2i분의 4 더하기 2i인데 당연히 1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1을 나누면 어떻게 돼? 두 개가 똑같다. 그런 얘기죠. 결국엔 똑같다.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식이는 뭐가 되는 거냐? 이거 20개 더하세요.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얘를 실수화를 하시면은 분모에 5가 생기니까 그럼 5분의 20에서 4 씁시다. 그리고 이제 분자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얘를 제곱하는 거를 암산을 때리면은 뭐 되나? 실수분이 3인가? 12. 허수 부분은 3가? 16. 똑같다는 것을 알아채셨어야지. 왜 두 명이나 모르는 거야? 그 다음 14번 복소수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x에 관한 2차식으로 주어졌는데 그게 실수다? 허수 부분이 0이다. 허수 부분이 0이다라고 쓰면 돼요. 실수 부분은 0이 아니다. 쓰면 안 됩니다. 0도 실수이기 때문에. 허수 부분이 0이다. 만 써야 돼요. 허수 부분이 0이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허수 부분이잖아요. 이게 0이다. 그런 얘기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4조 4. 그렇게 해도 되고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에서 두 개를 구한 다음에 더하셔도 되고요. 15번 z가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게 실수다. 똑같은데? 허수 부분이 0이다 쓰시면 돼요. 허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양수 a를 알파라고 하고 그때 실수 z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해라. 그런 문제죠. 그러면은 허수 부분만 빼와. 허수 부분은 뭐냐면 그 앞에 i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완전 제곱식의 실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완전 제곱식의 실수 부분은 a 제곱 빼기 4예요. a 제곱 빼기 4가 0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양수에다 했으니까 알파는 2란 소리고요. 알파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a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은 근데 그게 실수된다고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그 z는 허수 부분만 처리하시면 돼요. 그 제곱식의 허수 부분. 제곱식의 허수 부분은 원래 4ai였거든. 4ai의 i니까 마이너스 4a가 z다. 그런 뜻입니다. 베타가 마이너스 4a였어요 원래. 근데 a가 2라는 걸 하시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8인 거지. 답은 10이겠네요. 그 다음에 20번 z가 그렇게 주어졌는데 z제곱이 음의 실수다. z제곱이 음의 실수다는 z제곱을 해서 푸시면 안 돼요. z제곱이 음의 실수는 z제곱을 해서 푸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z제곱이 음의 실수다. 다르게 말하면 z제곱이 이거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제곱해서 이거다 하시면 안 되고 z가 얘랑 같은 말은 z가 순허수다 라는 뜻이에요. 순허수일 경우가 아니고서는 벌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z가 순허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곱하시면 안 됩니다.
요 주어진 복소수 z의 허수 부분, 실수 부분을 빼와서 0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허수 부분이 0이 아니기도 해야 돼요.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조건을 또 제대로 써먹으려면은 z를 a 플러스 bi라고 치면은 b가 a가 0인 거고 b는 0이 아닌 겁니다. 요 식을 언제나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절대로 제거 보시면 안 돼요. 제대로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시시한데요. 이 문제는 실제로 제곱을 해서 풀었어도 답 찾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z 자체가 되게 복잡할 수가 있어. z가 되게 복잡한데 그걸 제곱하면 더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손을 못 대요. 그 식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곱하지 않은 더 간단한 식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의 z의 실수 부분은 무엇이냐? x-1이죠? x-1이 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x는 1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허수 부분이 0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z는 1이 답인 거야. 근데 x는 1이. 근데 그걸 자꾸 끝나는 게 아니고 x는 1 다시 집어넣어서 그러죠. 다시 집어넣게 되면은 i가 1이고요. z는 i고 그것에 그 4개의 거듭 제곱의 합을 요구했으니까 답은 0인 거죠. 3번. 그 다음에 24번 제일 많은데요. 지금 3명 모르는 이유가 뭘까? 분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수를 그대로 왜 놔두십니까? 넘기세요. x 플러스 yi는 는이 아니라 yi 곱하기 1 플러스 ai는 a다? 그러면 되지. 그리고 2x 빼기 y는 1을 만족한다 했으니까 y는 2x 빼기 1로 바꾸세요. y는 2x 빼기 1로 바꾸세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바꾸고 xy가 xa가 모두 실수다. 그러니까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 손은 된 겁니다. 좌변의 실수 부분은 무엇이냐? 요래요래해서 x, 요래요래해서 a로 묶었을까 일단 2x 빼기 1. 아 근데 i 제곱일 거니까 마이너스 달아야겠지. 이게 우변의 실수 부분인 a와 같다. 그 다음 허수 부분이요. 허수 부분은 좌변의 허수 부분은 이렇게 골랐으니까 ax죠. 또 있어요. 이렇게 골라도 되죠. 2x 빼기 1 이게 우변의 허수 부분 없잖아요. 0이다. 그런 얘기죠. 보시는 바처럼 a와 x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인 건가? 푸시면 돼. 연립 2차 방정식은 저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앞에 나오는 게 뭐 어떻게 있거든? 그래서 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도 안 했을걸요? 연립 2차 방정식 처음 하나 없을걸? 아무튼 요거를 전개 좀 하자. x-2ax 플러스 a는 a니까 없네?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는 요게 그냥 풀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연립 2차 방정식 아닙니다. x가 0이거나 a가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시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왔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 다시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얘를 만족하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그러면 요 두 개 중에 뭐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답인 거야. 첫 번째 x가 0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x에 0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좌변은 마이너스 1인데 우변은 0이니까 얘가 아니란 거예요. 얘까지 아닐 리가 없잖아. 이게 답인 거고 a의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x까지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몇 분의 몇 x예요? 2분의 5x잖아요. 2분의 5x는 1이니까 x는 5분의 2인 거죠.
그냥 풀면 돼. 방정식을. 실수 A 값을 구하는 거였구나. x까지 안 구했어도 돼요. a는 2분의 1. 그 다음은 26번 복소수 z의 켤레를 z바를 하는데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은 z바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서 언제나 실수. 그냥 실수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0 이상의 실수입니다. 그 다음 2번은 z분의 1 더하기 z바분의 1은 순호수냐? 요거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z바와 z바분의 1도 무슨 관계야? 켤레 관계지. 켤레 관계에 있는 두 복소수를 더한 거잖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도 뭐가 돼? 켤레 관계의 두 복소수의 합은 항상 결과가 뭐야? 실수 부분의 2배란 말이야. 실수 부분의 2배가 순호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네. 틀린 거죠. 개소리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다. 2번이 답입니다. 순호수가 아니라 실수다라고 해야죠. 2번이 정답입니다. 답이 뚫으실 수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읽어보면 3번 Z가 Z바랑 같다? Z랑 Z바랑 뭐가 다른 거야? 어느 부분이 다른 거예요? 호수분의 9가 다른 거죠. 네. 그러면 그거 같다는 건 무슨 말이죠? 0이랑 허수분 0이다 그런 소리죠. 허수분 0이다. 허수부분이 0이면 뭔데? 맞네. 옳지 않은 거 보는 거니까 3번은 답이 아니고 몰아서 4번 ZZ바가 0이다. ZZ바는 언제나 뭐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인데 그 얘기는 어떤 말이야? AB가 모두 0이다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Z이 맞아요. 5번 Z바가 순호수이면 Z도 순호수이다? Z바가 순호수? Z바가 어떤 꼴이란 거야? BI란 거죠. BI. Z바가 BI면 Z는 뭐야? 마이너스 BI가 아니야. 네. 맞죠 순호수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뿐이었어요. 다음 마지막 질문. 숙제가 30번까지였으니까 30번 복수수 Z가 A 플러스 BI로 A, B는 0이 아닌 실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 B가 모두 0이 아닌 실수니까 허수인 게 확실하죠. 순호수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하여 Z제곱 더하기 Z가 실수일 때 다르게 말하면 뭐야? Z제곱 더하기 Z가 실수란 말은? 아니야. Z가 실수란 말 아니야. 그렇지. 허수 부분이 0이란 거야. Z제곱 더하기 Z가 실수란 말은 Z제곱 더하기 Z의 허수 부분이 0이다 그런 뜻인 거죠. 혹시 여기 가방 본적 있으시죠? 네 가방 어디 있는데? 어디 뒀는데? 검정색. 어디 뒀는데 네 가방 위치가? 저기 아 저기 엄한 친구가 와서 와야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기억 Z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Z의 바? 걔는 Z제곱 더하기 Z의 켤레잖아. 네. Z제곱 더하기 Z가 실수인데 실수의 켤레가 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 실수의 켤레는 뭐예요? CS. 근데 호수라 했죠? 미친 소리니까 틀렸고요. 니은은 니은을 확인하려면은 계산이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기억을 확인하려고 계산을 한 사람은 이상한 거고 계산하고 싶었는데 니은 때문에 계산을 해야 한다. 어떤 계산? Z제곱 더하기 Z의 허수 부분이 0이라는 계산. 그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Z제곱은 나 쓸게. 요거는 A 더하기 BI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I 요겁니다. 요거가 실수다 라고 했으니까 얘의 호수 부분만 그냥 쓰세요. 다 정리하지 말고 얘의 호수 부분은 뭡니까? 보세요. 얘의 호수 부분은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 2AB 야 I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B고 그럼 결국 2AB 더하기 B인 거죠. 이놈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B는 0일 수가 없다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A가 졸린 놈도 엄청 많은데 어? 뭐 학교 나간다 이거야? 어이? 학교 있으면 자. 쉬는 시간에 막 뛰어다니지 말고 가만 앉아서 좀 자라. 공부 안 할 거면은 A는 마이너스 1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함정 Z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R이다 이런 얘기죠. 이 상태에서 니은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랑 Z반은 당연히 요거지 않겠습니까? 요거요. 이 두 개를 더하면 그게 되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잠인 거죠.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 요 상태에서 두 개를 곱해보시면 돼. 그러면 Z반은 보시는 것처럼 4분의 1 플러스 D제곱이 되는 겁니다. 원래 아무 조건이 없으면 D제곱은 0도 가능하기 때문에 0 이상인 건데 이 문제 한정 B는 0이 아니겠습니까? B제곱은 0보다 큰 거죠. 0보다 큰 거에다가 4분의 1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4분의 1보다 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거짓이다. 옳은 것은 니은뿐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끝났고 숙제가 적었던 바람에 진도를 많이 뺄 수 있겠다. 연습 문제도 좀 나간 것 같은데? 연습 문제 몇 번까지 줄게요? 뭐라고? 9번이요? 근데 연습 문제는 질문 아무도 안 했는데? 다 맞은 거야. 내가 다 풀어준 것 같진 않은데. 6-1번에 내 문제 다 만진 거야. 네? 네. 6-1번에 틀린데 꼬셨다고? 아 그렇군요. 아무튼 질문이 단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넘어가서 물론 유제에서 질문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질문한 건 차수 돌국이었으므로 아까 워크북의 차수 돌국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린 것으로 설명을 대체하겠다. 본인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연습 문제 그 다음 장 6-10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6-10번 찾으세요. 정석 노트의 연습 문제 6-10번 찾거나 아니면 그냥 교재에 102쪽 펴서 6-10번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6-10번 픽 하겠어. 복소수 알파에 대하여 다음 문을 답하시고 1번 알파가 0이 아닌 복소수이면 알파가 0보다 큼을 보이시오. 알파가 0이 아닌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세팅을 하시고요. 이게 0이 아니려면 a, b가 둘 다 0이 아닐 필요는 없고요. a,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되는 겁니다. a, b가 둘 다 0일 때만 0인 거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거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0이 아닌 거고 a가 0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쟤가 0이 아니라는 말은 a,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쓰기 싫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거나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거나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a, b가 둘 다 0인 경우만 제외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0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파 세팅을 하시고 당연히 알파 반은
a 빼기 bi가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알파 바를 계산하는 걸 보여줘야 돼. 증명이기 때문에 알파 바 당연히 a 더하기 bi a 빼기 bi의 곱이고요. 합차로 전개를 하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암기할 정도로 숙달이 되어 있어야 돼. 혈내 관계에 있는 두 복소수의 곱은 언제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0 이상의 값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등호가 없죠. 왜 등호가 없냐면 이 가정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둘 다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요 놈이 0일지라도 요 놈은 0보다 큰 거고 요 놈이 0일지라도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한 놈이 0 이상일지라도 나머지 한 놈이 0보다 큰 거니까 둘 다 0일 수는 없는 거니까 얘가 0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크다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내신에서는 2번만 물어봐요. 1번을 물어보고 요 두 개의 곱이 양수라는 걸 알아채게 한 다음에 2번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2번을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이렇게 풀다가 틀려요. 어떻게 틀리는지 잘 보세요. 알파 제곱이 3 빼기 4i.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알파 바를 구하래.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알파 제곱으로 알파 바를 구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곱해서 켤레. 뭐라고? 곱해서 뭘 곱해? 하나밖에 없는데. 어? 그 a 제곱 알파야. 알파 제곱 켤레. 왜 이렇게 많이 늦었어? 차차가? 알파 제곱 켤레랑 알파 제곱 켤레. 알파 제곱이랑 알파 제곱 다. 알파 제곱이랑 알파 제곱바를 곱한다고? 맞아요.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죠. 나쁜 전략은 뭘까요? 야! 엄청 바른 자세를 앉아가지고 왜 눈을 감고 있어? 바른 자세를 앉았으면은 정신력을 바르게 할 수 없나? 응? 나쁜 전략은 뭘까요? 알파 12시여서 합치하고 싶어. 뭔 소리야? 알파의 루트를 씌운다고? 아 여기에 루트를 씌운다고?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루트 씌우면 어쩔 건데? 루트 씌워서 뭐 어쩌려고? 응? 그거는 진짜 나쁜 전략이고 약간 덜 나쁜 전략. 답이 나오긴 하는 전략. 이 뭐예요? 어? 알파를 a 플러스 b에다 놓고 a 플러스 bi를 제곱해서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수 부분끼리 같다, 호수 부분끼리 같다 해서 알파 베타가 a, b가 두 개 나와요. 오케이? 그럼 알파를 구한다는 얘기고 알파가 나오면 알파가 나오니까 그 두 개를 실제로 곱하면 차라리 안 틀려요. 나쁜 전략을 써야 안 된다고요. 근데 좋은 전략으로 한번 틀려볼게요. 보세요. 알파 제곱을 주고 얘를 물었으니까 이놈은 제곱에다가 제곱을 지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제곱한 걸 먼저 구해서 제곱을 제거하겠다. 이런 전략이 당연히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의 제곱은 당연히 기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켤레는 어떻게 씌워도 상관이 없댔죠. 어떻게 분배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이거라고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알파 제곱을 아니까 얘도 아는 거거든. 요 계산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알파 제곱 대신에 3 빼기 4i
당연히 알파 제곱의 반은 요거의 반이니까 3 더하기 4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소수령이잖아. 소수령인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잖아. 감점이야. 여기서 여기 반드시 써야 돼.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얘가 아니야. 얘가 얘라는 걸 설명하셔야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넘어가셔야 돼. 이게 생략됐다? 감점이에요. 나 같은 감점 시킵니다. 그럼 이제 요 계산 해요. 요 계산 하면은 당연히 너무 쉽죠? 25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제곱이 안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죠? 제대로 아는 수학 좀 하는 애들은 답 뭐라고 쓸까? 제곱을 지울 때 뭐라고 배웠어? 뿔말을 붙이고 배웠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애들이 더 불리한 문제야. 이 문제는 알파 반은 뿔마 오답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틀린 거야. 이건 오답이에요. 오케이?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뿔말을 쓸 리가 없어요. 그냥 뿔만 쓰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은 마만 쓸 리가 없거든. 뿔만 쓴다고.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되는 거지. 진짜 잘하는 애들이 그 학교에서 1등급 따면 당상인 애들이 이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일 내면 안 돼. 그런 애들 1등급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았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낼 수 있잖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본인은 똑바로 하자. 그런 얘기야. 요 1번에서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0이 아닌 복소수와 그것의 켤레의 곱은 언제나 양수. 이 이유 때문에 요 마이너스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얘를 외우셔야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는 제거가 돼야 한다. 알겠니? 근데 이제 이 문제는 1번을 얘기하고 2번을 물어봤으니까 나름 친절하기 때문에 여기 0보다 크다 했었는데 그래서 얘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근데 2번만 딸랑 나온다고 치면은 뿔말을 쓰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진짜 공부 좀 하는 애들이 틀려버린다고. 본인이 공부 좀 하는 사람이라면 잘 챙기시라고요. 이렇게 틀리면 개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픽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11번 11번처럼 Z가 섞여있는 식이 실수다,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Z를 A 플러스 B로 놓고 A, B를 찾겠다 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6-11번은 그 정도만 적어놓으세요. 6-11번 근처에 6-11번 바로 옆에 Z가 있지 않습니까? Z는 해서 A 플러스 BI 여기 쓰세요. Z는 A 플러스 BI, A, B는 실수 이렇게 해서 1번, 2번에다가 적용시켜서 풀어야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은 그 지난 테스트에서 먼저 나온 문제인데 틀린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2번과 13번은 똑같은 문제거든. 13번은 숙제로 넣고 13번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고생을 해야 되니까 6-12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6-11번과 같은 사고방식, 같은 발상을 통해서 13번을 해결하셔야 돼요. 6-12번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i였던 거죠. 이렇게 나타났고 알파 베타에만 바가 있습니다. 요게 1이다. 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얘를 구하래요. 알파 바분의 1 더하기 베타 바분의 1 얘를 구하래요. 나쁜 전략은 뭘까요? 나쁜 전략은 뭘까? 이건 나쁘다기보다 불가능한 전략이에요. 불가능한 전략은 뭘까요? 두 개를 열리면 근데 바로 열리지 못해요. 왜냐면 여기가 베타가 아니라서. 그러면은 이 발을 지우고 싶어서 그냥 위에다가 발을 때린다? 그럼 알파파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열리면 못해.
이게 알파 베타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 아니니까. 여기는 알파 베타인데 여기는 알파 베타 바니까. 베타 바와 베타는 오면 다르니까. 오케이? 나쁘면서 불가능한 전략은 뭐다? 알파가 A 플러스 BI, 베타가 C 플러스 DI 라고 놓고 요렇게 식 하나 만들고 가능하네. 왜냐면 여기서 두 개 나오잖아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두 개 나오고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A, B, C, D에 대한 방정식 4개 나와. 불가능한 건 아니야. 가능하긴 해. 너한테 불가능해. 이 계산 실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나쁜 전략이야. 그러니까 그 전략이 먼저 떠올랐더라도 이거는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경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올바른 전략은 뭘까요? 네? 뭐라고요? 통분이 어디 있어요? 통분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요? 구하라고 하는 식이 통분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럼 분자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걸로 처리할 수 있긴 해요 분자를. 분모는 뭔데요? 근데 그건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분모를 처리를 못해.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 통분하는 것은 분모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뭐라 하면 될까? 야! 그럼 뭐 하면 될까? 자, 그래서 약픽한 거예요. 이런 발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단순 계산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발상이 필요하다. 얘를 보고 베타 바분의 1을 만들어 볼래요. 베타 바분의 1은 뭐예요? 알파네. 한 사람. 그럼 이건 뭔데? 얘는 알파인 걸 알겠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건 뭔데 그럼? 한 사람. 뭔가 알겠다는 얘기 아니야? 한 거는. 한 사람. 누구야? 이건 뭔데? 2분의 3 1 플러스 I 마이너스 너무 복잡해. 간단한 식이 있어. 알파바가 없는데 어떻게 말 안 하는 거야? 응? 베타 알파바를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알파바 베타도 1이다. 이런 식입니다. 이거 식을 봅시다. 알파바분의 1은 뭐예요? 베타네요. 답이 이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을 적당히 가지고 물려는 발상을 하셔야 합니다. 다는 어떻게 해도 어디다가 씌워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발을 씌워도 돼요.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발을 씌워도 여기 발을 씌워도 돼.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2개가 아니라 4개라는 거야. 그 4개를 적당히 활용해서 구하라고 하는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통해서 식을 변형해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13번이 좀 더 안 보여. 그렇지만 12번을 풀어드렸기 때문에 일단 숙제로 내볼게. 이거 숙제로 내면 반 정도는 다 맞추거든요. 그 반 정도가 누굴지는 대충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숙제로 문제 내보겠습니다. 그 다음 6-14번 이런 문제도 6-11번과 같이 Z를 일단 바로 Z에 A 플러스 BI를 넣어주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 식을 좀 정리를 하세요. 분수니까 ZZ바를 곱해. 그럼 어떻게 되게? ZZ바를 곱해서 한쪽으로 다 몰면 어떻게 되게? 문제를 보고 있어야지. 날 보지 말고. 6-14번에 조건 하나 보이죠? 분수라서 거슬리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자 이거야. ZZ바를 곱하자.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다 좌변으로 몰아봐. 알아들어? 그럼 그게 어떻게 돼? Z 마이너스 Z 전체제곱
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달린 건 맞는데 플러스지. z 플러스 z 바의 제곱은 0이다 그런 얘기잖아. 제곱해서 0인 건 제곱하기 전께 0이나 줄이야. 어? 제곱하기 전께 0이 아닌데 여기 제곱하기 0일 수가 있어? 없잖아. 당연히 z 더하기 z 바가 0이다 라는 뜻입니다. z 더하기 z 바가 0이다 라고 얘가 얘기하고 싶구나 라고 본심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알아보시면 돼요. z 더하기 z 바가 0이란 말은 무슨 말인데? 무슨 말인데? z 더하기 z 바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인데? 네? z 더하기 z 바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인데? z 더하기 z 바는 원래 2a잖아. 2a가 0이라는 거지? a가 아니라 수동수 맞습니다. z를 bi, z바를 마이너스 bi 라고 놓고 계산이 필요한 거는 계산을 하시고 계산도 필요 없다 싶으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고 15번 이거도 z를 a 플러스 b에 놓고 푸는 겁니다. 숙제로 하시고요. 16번은 그냥 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수 해석을 할 줄 알면 되거든. 숙제를 하시면 돼요. 17번은 아까 워크북 해석할 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1번 z제곱이 양의 실수 제곱하시면 안 돼요. 2번 z제곱이 음의 실수 제곱하시면 안 돼요. z제곱이 양의 실수란 말은 어떤 뜻? z가 어떤 뜻? z가 0이 아닌 실수란 뜻이야. z제곱이 의미의 실수란 말은 어떤 뜻? z가 순허수란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절대 제곱하시면 안 돼. 6-16, 17번 옆에 적어놔. 제곱 금지. 그 다음 6-18번은 옳은 것만 고르는 거니까 전체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아니요 대답하세요. 1번 알파 제곱이 실수면 알파도 실수냐? 알파 제곱이 실수면 알파도 실수야? 아니야? 발레가 뭐야? i 하시면 돼요. i. 그 다음 2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면 둘 다 0이야? 맞아? 틀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면 둘 다 0이야? 알파 베타가 실수일 땐 맞는 말인데 알파 베타가 복수수라고 했잖아? 복수수는 호수 있어요. 틀린 말이야? 발레가 뭐야? 알파는 뭐? 1. 베타는 뭐? i. 알파는 1, 베타는 i입니다. 그게 발레고요. 3번 알파 베타의 곱이 0이면 둘 중에 저보다 0이야? 이건 맞아요. 이거는 방정식의 기본 개념이고 이건 복수수까지 해도 다 들어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4번은 왜 틀렸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i가 0이면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이야? 이 논리가 뭐지? 이 논리의 제목 이게 왜 무리수야? 복소수인데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죠? 근데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쓰기 위해서는 문자가 어떤 수여야 해? 실수인데 실수가 아니잖아? 틀렸을 확률이 높은 거고 발레만 생각하면 돼. 발레가 뭐야? 알파가 얼마, 베타가 얼마면 발레야. 알파가 1, 베타가 I. 그렇지. 알파가 1, 베타가 i. 반대로도 돼요. 알파가 마이너스 i, 베타가 1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알파 플러스 베타 i가 베타 플러스 알파 i와 같으면 알파는 베타냐? 아, 있는 대로 고르시오구나. 답이 두 개인가 보네. 5번 같은 경우는 왠지 맞을 것 같지만 근데 뭐 실수 부분끼리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알파벳 복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방정식을 푸는 느낌으로 식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i는 베타 플러스 알파 i와 같다. 이럴 경우 알파는 베타냐? 라는 질문 다 넘겨서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요 두 개 묶어서 알파 빼기 베타. 요 두 개를 마이너스 i로 묶어서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그럼 다시 알파 빼기 베타로 묶이죠? 1 빼기 i가 남죠? 1 빼기 i는 0이에요 아니에요? 1 빼기 i가 0이라면 1이 i라는 소리인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냥 제끼는 거죠. 0이 아닌 건 제끼는 거예요 원래. 그럼 남는 게 1뿐이잖아. 그래서 맞는 거야. 알파는 베타. 그래서 정답은 두 개였습니다. 3번과 5번. 복수수 여기까지 한 것도 상당히 아쉽지만 훨씬 더 많은 문제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실력 공부할 때 경험을 하시고 일단 우리 교재로는 끝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실력까지 가는 게 낫지 않아? 7단원 1차, 2차 방정식을 하겠다. 1차, 2차 방정식은 새삼스럽죠? 이면 다 아는 거예요. 잘하는 거고 설명할 게 없어요. 특히 1차 방정식은. 근데 시시한건 안 나옵니다. 2x 플러스 1은 0을 푸세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의 그 일반적인 해법 그거에 대한 정리만 딱 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이런 시시한 건 안 물어보고요. 그냥 뭐 학교 소수령에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ax 플러스 b는 0을 풀어라. 이런 식의 문제가 소수령으로 나오면 그 소수령에 부여된 만점을 받을 사람이 학교에 몇 명이 있을까? 손에 꼽힐걸요. 풀어봐. 뭐야? 아니 말로 하는데 x는 뭐야? 마이너스 2분. 그렇게 쓴단 말이지. 다 틀리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0일 때 b가 0일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좌우변이 x가 사라지면서 0인 거잖아. 그럼 x에다가 뭘 넣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 해가 무수히 많다고 그러죠. 부정이라는 말을 학교쌤이 쓰면은 써도 되는데 학교쌤이 안 쓰면 안 됩니다. 옛날 말이라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걸 다르게 바꾸면 단 하나로 정할 수 없다. 이기 때문에 정할 점 아니 부를 써가지고 부정인 거예요. 아빠의 정이 아니고. 두 번째는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라고 쳐요. 그럼 좌변은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X에 뭘 넣어도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변은 0이잖아요? 0이 아닌 거 0인 거 같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가 없는 거죠. 부정 방정식이라는 말을 들어봤지? 요새 쓰거든, 부정이라는 단어는. 근데 불능이라는 단어는 진짜 안 써.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60살이 넘었다. 그러면 불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배우고 있으면은 조금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고 불능이다 하셔도 됩니다. 왜 운이 나쁘냐면 60살이 넘으면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날렸어. 그다음 세 번째 A가 0인 거 끝난 겁니다. A가 0이 아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한 건 이것에 대한 답일 뿐인 거지. X가 단 하나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뭔가 불안해야 정상이야. 뭐가 불안해? 이렇게 써놓고 나면 불안한 부분이 어디야? 불안한 부분이 어디냐고. 아까 맨 처음에 이거를 풀라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과감히 대답한 사람은 이렇게 써놓고 나면 뭐가 불안해야 하냐고요. 이 과정이 없었어 지금. 이 과정이 없었어. 그냥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이거다라고 말한 사람,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말한 사람은 뭐가 불안해야 정상이야? 분모가 0이 아닐까? 불안한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가 0인 것과 0이 아닐 때로 분류했어야 하는 거예요. 분모가 0일 가능성이 있으면.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다 써줘야 만점이다. 근데 대부분이 이것만 쓴다. 빵점이다. 저기 1점만 주세요. 싫은데.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낸 문제인데 이것만 쓴다고 1점을 가져간다고? 욕심입니다. 자, 본격적인 교재 문제를 풀겠어요. 이번 문제 7-1번 1차 방을 푸세요. 1번 A에 x 빼기 는 x 플러스 2 이렇게 시시한 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스타일만 나오냐? 정석 같은 경우는 1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은 저런 걸로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요. 1차항의 개수가 a 빼기 1인 거죠. 상수항을 우변으로 쓸게 바로 나눠버리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2인 거네. 그래서 또 요것만 답한 사람은 바로 과감하게 답을 쓰겠죠. x는 a 빼기 1분의 a 빼기 2다요. 이렇게 쓰는 거죠. a가 1을 걱정조차 하지 않고 그럼 틀리는 거라고요. 틀리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돼? 답을 몇 가지로 써야 돼? 왜 세 가지야? 여기 두 단위인데 두 가지 쓰는 거야. 첫 번째, 아니 저기서는 a, b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가지거든요. 여기는 두 단위잖아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인 건 상관없어요. a가 1이냐가 중요한 거지. a가 1일 때와 a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개를 쓰시면 돼요. a가 1이면은 좌우변의 식이 말이 돼야 안 돼. 여기에도 1 넣는 거야. 좌변은 무조건 뭐야? 우변은 무조건 뭐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내가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면 무슨 안 거고. 요때는 이런 식이 가능한 거지. 요때만 하나의 값을 갖는 겁니다. a 빼기 1분의 a 플러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전부 써줘야 정답이다. 그 다음 하나 더 할게요. 2번을 할게요. b도 있으니까 3번은 안 할게요. 똑같으니까 ax 빼기 a제곱은 bx 빼기 b제곱과 같다. 그러면 a, b라는 미정계수가 보이지만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1차항과 상수항으로 분리. 그러면 이렇게 넘겨서 a 빼기 bx 이렇게 넘겨서 a제곱 빼기 b제곱인데 이 순간 하에 a 빼기 b a 플러스 b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냥 나누는 거죠. 똑같은 게 있네 이러면서 미친 짓 하지 마시고. 첫 번째, x의 개수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당연히 분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개념을 강조하는 거야. 이걸 지울 수 있는 개념이 있어? 지울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a가 b랑 같으면 좌우변이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뭐예요? 좌우변이 둘 다 뭐냐고. a랑 b가 같으면 0이잖아.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해가 무수히 많다. 아, 7글자 쓰기 귀찮으니까. 근데 뭐 이런 문제가 소수령 말고 나올 일이 있겠니? 객관식으로 나올 일이 있겠어? 나올 일이 없잖아. 이렇게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 A가 B가 아니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근밖에 없는 거고 그게 A 플러스 B다. 그러든지 X는 A 플러스 B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확하게 써줘야 정답입니다. 유제 7-1번은 숙제로 하시고 7-2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이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풀게 해야지. 유제 7-2번 풀어봐. 안 푼다. 유제 7-1번 숙제 7-2번은 지금 풀어보세요. (1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는 1차 방정식. 1차항의 개수가 0일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자. 그게 포인트다. 뭐 이런 문제처럼 어떤 상황을 요구하고 있으면은 그 상황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돼요. 1차항의 개수는 뭐예요?
A-1이에요. 상수항은 뭐예요? 우변의 상수항 A-1이에요. 근데 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차항의 개수는 뭐고 상수는 뭐여야 한다는 소리야? 1차항의 개수는 0이고 상수는 0이 아니라는 소리지. 그지? 1차항의 개수를 0으로 만드는 두 A 값이 얼마야? 0이랑 1이야? 0이랑 1 중에 상수항을 0으로 안 만드는 게 누구야? 그러니까 그게 답인 거지. 0이 유일한 정답이다.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7-2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1차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시시한 1차 방정식은 안 나오는 거야. 1차 방정식이 단원 제곱목이라서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었지? 여전히 어려워요.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은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1차 방정식이었다면 두 번째 유형은 미정계수는 없는데 절대값이 있는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진짜 어려운 건 어떻게 생겼어? 미정계수도 있고 절대값도 있고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지. 이 동네 학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1차 방정식으로도 개빡세게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단원 제목만 보고. 응? 기본 문제가 2가 2개 있어. 뭐라고요? 기본 문제가 2개 있어. 그래요?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뭔데요? 네? 아 그래요? 두 번 푸세요. 아 내가 한 번 풀 거니까 네가 한 번 푸세요. 기본 문제 이번에. 원래 기본 문제는 네가 안 푸는 건데 잘 됐네. 요거는 한 번쯤 풀어도 좋아. 기본 문제 7-1번. 네? 1번. 절대값 x 빼기 1은 2x 플러스 4와 같다.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일단 미션은 절대값을 제거하자라는 거고요. 절대값은 정의가 뭐예요?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 거리죠. 그러니까 x에 해당되는 점과 1에 해당되는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0 이상의 값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x가 1보다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모르기 때문에 x에서 1을 빼서 거리를 나타내야 할지 1에서 x를 빼서 거리를 나타내야 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지. 얘는 x 빼기 1 아니면 1 빼기 x인 거죠. 근데 그 기준은 x가 1보다 어떻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1을 기준으로 갈라서 풀어야겠다고 생각해야 돼. 첫 번째 x는 2 이상, 두 번째 x는 1 미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서 각각을 풀어서 나오는 결과 중에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다 고르면 되는 거야. 그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1차건, 2차건, 3차건, 100차건 간의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양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죠. 이 1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고 나면 개 쉬운 거예요. x는 뭐예요? x는 뭐? 마이너스 5네? 얘는 이 범위 있나요? 없죠? 얘는 해가 아닌 거예요. 요때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요때는 얘가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니까 음수를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1배가 필요한 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4로 표현될 테니 얘를 풀면 됩니다. 그럼 뭡니까? 3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요금이 있나요? 있죠. 요거 하나가 겁니다. 요거 하나가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 아니고 2번 문제는 절대값이 두 개네요.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 요게 7이다. 그럼 얘밖에 없었으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냐? 작냐? 크냐? 얘밖에 없었으면 3보다 작냐? 크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총 4개일 것 같지만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총 3개예요. 자 보세요. 수직선 전체를 마이너스 2랑 3으로 자르는 거야. 자르고 났더니 세동강 났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범위, 이 범위, 이 범위. 3개에서 얘네들이 다 다르게 표현될 거기 때문에 3개로 나눠서 푼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지?
그래서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로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저기 등호는 아무데나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근데 보통 이때 써요. 이때 크다 해서 마이너스 2 이상 3이다. 크다에다가 등호를 붙이는 게 전 세계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붙이면 돼요. 문제에서 강제로 여기에 붙어있지 않는 한 네가 자발적으로 나눌 경우에 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 x가 3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세 번 풀면 돼. 이렇게 되면은 x 플러스 2건 x 빼기 3이건 다 무슨 수야? 이 범위에 있으면 x 플러스 2건 x 빼기 3이건 다 무슨 수야?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빼야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6이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이 범위에 들어있나요? 그렇죠. 잡인 거예요. 그 다음 요때는요. 얘는 무슨 수예요? 이 범위에 있으면 잘 생각하세요. 얘는 무슨 수예요? 양수죠? 얘는 무슨 수예요? 뭐 잘 모르겠으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아무수 떠올려. 요 안에 들어있는 아무수 얼마야? 0. 0이 더 좋지 않아? 0을 여기 넣으면 무슨 수야? 양수. 여기 0을 여기 넣으면 무슨 수야? 음수.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얘는 그대로 빼고 x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네요. 남는 게 좌변은 얼마? 우변은 얼마? 말이 돼?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범위에 들어있는지 조사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 범위에선 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때는 다양수니까 그대로 빼요. 두 개 다 그대로 빼요. 이래 되고요. 그러면은 x는 얼마야? 4죠. 4는 이 범위에 있죠. 답인 거죠. 여기 1차 방정식인데 왜 답이 두 개예요? 절대값은 1차 방정식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개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케이스의 결과를 전부 다 합치는 거라고 했어. 해가 없는 걸 합칠 때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 요 두 개가 이 방정식의 해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푸는 거야. 3번. 절대값 x 빼기 1은 절대값 3 빼기 x와 같다. 보통 x 빼기 1이 편해, 3 빼기 x가 편해? x 빼기 1이 편하지? 근데 어차피 절대값은 양수로 나올 계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수에다가는 마이너스 1배를 하는 게 자유로워요. 제곱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이렇게 합시다. 아무튼간에 2번과 똑같은 방식의 꼴인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두 개니까. 그래서 이것도 세동강을 내야 한다는 뜻이야. 실수 전체를 세동강을 내서 세 번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요걸 보면은 1, 요걸 보면 3이니까 x가 1보 작을 때 그러면 얘나 둘 다 무슨 수예요? 음수죠? 그럼 많이 해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없어지잖아요? 1은 3이다. 무슨 말입니까? 해가 없는 거지. 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x가 1 이상 3 미만일 경우에는 얘는 무슨 수? 양수 그대로. 얘는 무슨 수? 음수 마이너스 달고. 얘는 몇 x가 몇이야? 3인데 2x가 4니까 x는 2인 거지. x는 2는 요범위 있나? 있죠. 대인 거예요. 세 번째,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둘 다 무슨 수예요? 양수죠. 그대로 빼요. x 빼기 1은 x 빼기 3이다를 푸는 거예요. x 없어지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는 거랑 해가 없는 거랑 해가 하나인 거랑 합치면 해가 하나인 것만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내 얘기는. 자, 요런 방식이 계산해서 푸는 방식이에요. 계산해서 푸는 방식. 요런 방식이 계산하는 방식이고, 계산을 하기 싫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그래프는 지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고등 공통수학 2
다항함수의 그래프라는 곳에서 배워야 하거든. 내가 그때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내 그 단원에 절대값이 포함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몇 개의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시키거든. 근데 20년 내내 6가지로 암기시킨 건 아니고 최근 들어서 한 2개 정도를 또 추가해가지고 6가지로 암기를 시켜요. 그 6가지 중에 5번이 요런 애들이거든. 얘가 5번이고 얘가 6번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그리는 법을 알면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낼 수가 있거든. 그걸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그때 가르칠 것을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그때까지 잘 다니시면 돼요. 탈락 당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면 승부고사 있는 거 알죠? 똑같은 게 나오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와 답은 지우지 않을게요. 답이 없어요. 범위는 안 오고 자식할 거 없어요. 자, 요거 절대값 하나가 달려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오케이? 나만 이렇게 부릅니다. 아래로 뾰족. 그러니까 포물선의 아래로 볼록을 따온 거지. 아래로 뾰족. 근데 이제 말이 너무 길고 안 귀여우니까 난 귀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줄여서 앞뼈.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앞뼈 하나 떠올리시면 돼요. 앞뼈를 떠올려서 얘를 그리시면 돼요. 앞뼈. 앞뼈를 떠올려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뾰족점이라고 하는데 뾰족점을 찾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y는 a 절대값 x 빼기 b 플러스 0. 요런 꼴이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뾰족이에요.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뾰족이겠죠. 아래로 뾰족이라서 앞뼈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면 마치 그 2차 함수의 꼭지점 찾듯이 b, C라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뒤에 더해진 게 없잖아. 1,0이 뾰족점인가 여기가 1,0.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근데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 누적 테스트에 나온 문제 풀거나 해야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면 x축이 여기란 소리고 y축이 여기란 소리 알겠어. 좌변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변의 그래프는 그냥 멀쩡한 1차식이니까 직선을 그리시면 되는데 요놈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울기는 2고요. 그러면 좀 더 얘보다 좀 더 급하게 그리시면 되고 얘 y 절편은 1이거든. 여기는 4니까 4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2, 3, 4 여기 있겠죠? 얘를 지나면서 이것보다 더 기울어진 상태라고. 결국 이런 모양인 거지.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이 한 군데밖에 없다. 요 한 군데가 뭔지를 찾기 위한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한계가 얘인 거고. 그러면 얘는 x가 1보다 작다에서 나타난 그림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상태란 뜻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수밖에 없어. 이거랑 2x 플러스 4만 풀어서 요거 하나를 바로 찾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겠어? 계산을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 요렇게 생긴 놈은 6번이거든. 6번 요렇게 생긴 놈은 두 번 꺾여요. 꺾이는 곳이 마이너스 2인 곳이랑 3인 곳입니다. 그리고 요 둘 다 개수가 같으면요 요 가운데는 무조건 y축과 평행하게 나와요. 그리고 얘 왼쪽은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얘는 기울기가 2고요. 항상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걸 외우라고 시킵니다. 그때까지 잘 버티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요.
그 알고 있으면 좋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그럼 여기 요 라인이 뭔지 알고 싶잖아. 알고 싶으면 뭐막 3을 대입하는데 3을 5죠. 5예요. 근데 우리는 는 7을 쓰고 싶거든. 그럼 여기다가 y는 7을 그리시면 돼요. 그럼 2보다 2 큰 거죠? 요쯤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은 교점이 없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계산 아예 안 할 거야. 잘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가 답인데요. 이 기울기가 2라고 했죠. 근데 이 길이가 2인 거거든. 당연히 이 길이는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라인은 3에다가 1을 더한 4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거든요. 대칭이라서 요 길이도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1만큼 빽한 거니까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어요. 환상적이죠. 그 다음에 요거도요. 요거는 둘 다 앞뼈 앞뼈인 거죠. 앞뼈와 앞뼈가 만난 겁니다. 얘는 앞뼈인데 뾰족점이 1, 빵. 얘는 앞뼈인데 뾰족점이 3, 빵. 근데 이 두 개의 개수는 같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쌍둥이라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죠. 2.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더 간지다 라는 뜻이에요. 공통수학 2를 다 제대로 배우고 났으면 이런 문제는 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을 거의 하지 않고 푸는 겁니다. 근데 공통수학 1이 시험범인데 학교 서술에서 나왔는데 이 그림 그리고 앉았다? 빵점이니까 아까 그 서술하는 방법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시키는 유제는 서술을 해서 서술하는 방법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1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1번 잠깐 기다리고 유제 7-3번에 2번하고 3번만 풀어봐. 지금 당장 계산으로 그래프로 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시고 이해를 한 사람들만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 때 해보시고 아니면 그 기본 문제 7-5번 두 개를 했으니까 그 두 번째에다가 그림 그려서 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된 사람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해 안 해도 돼요. 유제도 없어? 네. 유제 7-3번 없어? 네. 왜? 기본문제는 아예 없어? 네. 그럼 기본 문제 7-2번짜리 유제 7-3번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네? 네. 문제를 적어드릴게요. 거기를 지우고 이거 바꾸세요. 1번은 절대값 x 빼기 2는 3. 2번은 절대값 x 빼기 4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은 2. 3번은 절대값 x 빼기 3 빼기 절대값 4 빼기 x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요 두 개 풀어보세요. 요런 거는 범위 나가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시고 1번은 정리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2번, 3번만 푸세요. 1번은 정리하는 법을 듣고 나서 푸시면 되고 아니 1번은 풀지 말라니까. 풀지 말고 대기 2번 3번만 해요. 준호 감기 걸렸어? 갑자기 콧물이 나와? 아 비염. 모든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말이죠. 이거는 빨리빨리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림 그려서 하지 말고 식을 쓸 줄 알았다니까. 소수령에서 그렇게 해야 돼.
객관식이나 단답형 풀 때는 당연히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꿀인데 소수령이면 그래프 이용하면 학교쌤이 안 가르쳐 준 거다 이러면서 점수 안 주거든요. 어디서 배웠어요? 이러면서. 대부분이 헤매고 계시네. 자, 요걸 보면 3, 요걸 보면 4. 첫 번째, x는 3 미만. 두 번째, x는 3 이상 4 미만. 세 번째, x는 4 이상. 이게 바로 해. 똑같네. 요걸 보면 3, 요걸 보면 4. 둘 다 이 범위로 푸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자. 귀찮으니까. 자, 요렇게 나눠서 이렇게. 요렇게 나눠서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2번 풀이, 여기에 3번 풀이 하겠습니다. 마침 경계가 똑같으니까. 자, x가 3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빼시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2달을 푸시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2니까 2x는 5니까 x는 2분의 5네. 2분의 5는 요거 있죠? 아, 찾았어요. 그 다음 요렇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얘는 양 그대로 쓰고 x가 없어지는데 좌우변의 수가 다르니까 애가 없고요. 요때는 둘 다 양수니까요. 그대로 빼세요. 왜 이거를 어려워하는 거야? 어느 지점이 어려운 거지? 2x는 9니까요. x는 2분의 9. 이 범위에 들어있어요. 여기 두 개. 3번을 풀겠습니다. x가 3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죠? 마이너스를 달고요. 이거 바꾸지 말아볼까? 3보다 작은 거를 4에서 뺐어. 이게 양수라는 소리거든요. 그대로 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대로 빼서 마이너스 1까지 곱한 걸 쓰자. 이렇게 되겠죠? 요놈이 0이다. x가 없어져요. 근데 좌변형이 아니잖아요. 배가 없는 거예요. 요 범위에서는 얘는 양수입니다. 그대로 빼고 얘는 4에서 4보다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입니다. 그대로 빼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은 x는 2분의 7? 2분의 7은 3, 4의 평균이잖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4 이상일 경우는 얘는 양수입니다. 그대로 빼고요. 4에서 4보다 큰 놈을 뺐으니까 음수예요. 마이너스를 달고 빼는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처리한다 치면 얘를 그대로 쓰면 되지. 4 빼기 x를. 그럼 또 x가 없어져. 근데 좌우변의 수가 달라. 그러니까 해가 없다. 뭐 이걸 헤매고 있는 거야? 뭐가 문제야? 자, 1번처럼 절대값 하나인데 반대쪽이 양수야.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처리하는 법을 가르쳐 테니까 외우고 살아야 돼요. 요 놈이 1차식인 것 말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다는 의미로 별이라고 합시다. 별의 절대값이 씌워진 게 3이다. 그렇다는 말은 별이 얼마 3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그냥 범위 나누고 좌식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 빼기 2가 뿔마 3이니까 x는 2 뿔마 3이라서 5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로 가시는 거야. 알겠죠? 정한 시작!